우리가 흔히 이 자동차, 자동차를 예로 들어볼게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중요한 것으로 보는가? 왜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는가? 뭐 이런 것들이에요. 도식화되었다는 말이 있어요. 누군가가 그래프로 그려놓은 것, 또는 누군가가 논리를 정리해 놓은 것, 개념 정리 같은 거죠. 그래서 정보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런 개념과 그 개념을 설명하는 그런 요소들로 해서 어떤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저장합니다. 자동차가 무엇이 중요한가요? 자동차가 핵심적인 게 어떤 거죠? 대부분 심장이란 말을 써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 하면 심장. 그래서 엔진의 심장 하면 자동차의 심장 하면 엔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엔진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사람들은 되게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유럽 차들, BM이나 아우디, 대표적으로 그런 차들이 엔진 성능 때문에 그 차들을 사나요? 조향 성능 아닌가요? 핸들링.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마치 내 몸처럼, 또는 내가 의지하는 대로 가장 잘 움직여주는 것, 이 차들, 이게 유럽 차거든요. 거기에는 엔진, 여러분들은 차의 엔진이 6기통인지 4기통인지 그거 타보면 아나요? 또는 마력수가 높으면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나요?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차 하면은 엔진이 가장 중요해. 엔진이 좋아야지. 엔진이 힘이 있고. 근데 정작 우리가 운전하는 사람들은 다 그 편의성을 먼저 봐요. 편의성. 얼마나 내 맘대로 차가 움직여 주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자동차는. 그러기 위해서 조향장치가 중요하고, 또 그거를 버텨주는 타이어, 바퀴가 중요해요. 조직에서, 군대에서 만약에 적을 섬멸했어요. 그래서 훈장을 받는데 누가 제일 공이 클까요? 아니, 누가 제일 거기에서 직접적인 공헌을 했나요? 그건 분명히 밑에 병사들일 거예요. 장군들은 자기가 싸우는 것보다는 지휘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역할인데, 우리는 장군의 중요성을 이렇게 장군이 뛰어나야 된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알고 있고, 또 사회는 그렇게 해서 훈장을 장군이 일단은 받고, 그 다음에 병사들에게서 몇 명이 훈장을 받고, 이런 식이에요. 도식화되어 있는 이 정보들, 사회적인 관념, 개념, 특징들, 여러분들이 나의 생각,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게 없다면 아마 전부 다 그런, 그걸 객관이라 그래요.
누구나 알고 있는 또는 그렇게 인정되고 있는 통용되는 그런 것들을 객관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아주 소수의 사람들, 이 저 같은 사람들, 그런 것들에 의문을 갖거든. 예. 싸움터에서 장군의 역할은 큽니다. 소위 뭐 지금 김판곤 감독, 뭐 박항서 감독, 그런 사람들 동남아의 축구 감독으로 있으면서 지대한 역할을 하죠. 예, 지휘 체계. 그건 뭐 분명하긴 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보이지 않는 곳에 직구를 11명이 하는데 거기에 뭐 소위 스타는 한두 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평생 축구를 해도 뉴스에 이름 한번 못 나온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쓸모없냐 이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너무 사회가 카메라가 비춰주는 그것만 본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눈이 따로 없고 카메라가 보여주는 거, 그것이 다예요. 그래서 그 카메라 앵글 밖에 있는 선수들은 몰라요. 관심도 없고 길들여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미디어에 길들여지고 지도자에 길들여지고 소문에 길들여지고, 진실을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사실에 그러면 진위는 어떻게 되는 건데? 라고 물어본 적 있나요? 대부분은 사실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썰들, 풍문들 그냥 들었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왜? 내일이 아니거든. 그냥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면서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망해요. 어떤 사람은 근근히. 거기에 보면 바로 도식화되어 있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남한테 물어보는 사람들 또는 자기가 판단해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오래가고 누가 큰 성공을 거둘까요? 예전에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예요. 일본은 80%는 포기해버렸다. 국민들의 80%는 뭔 짓을 하든 국가가 상관하지 않아. 그래서 그럼 누구만 챙겨? 20%만 챙겨서 간다라고 하는 게 일본의 어떤 그 지도자들의 생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80%가 어떻게 사는 것에 대해서 사회가 관심을 갖지 않아요. 또는 그거를 문제 삼지 않아요. 지금 그런 사회 현상들을 우리는 뭐 선진국이라고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무도 포기 안 해요. 예, 다 갈라 그래. 다 같이 가야 되고. 전혀 일본하고는 이 국민들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개념이, 국민성이 달라요. 우리는 그런 일본 사람들이 그런 거 이해 못 하잖아요. 부도덕하고 또는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개인의 어떤 그런 일탈들을 정도껏 해야지 라는 거에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킬 정도가 되면 그건 바로 태클이 들어오죠. 여러분은 얼마나 본인의 시각, 본인의 생각, 본인의 판별력, 분별력, 그런 능력들을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그건 아니고 이게 맞아라고 했을 때
그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어떤 마음들이 있었나요? 또는 논쟁을 하면서 내가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는 더 바람직한 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논쟁을 했습니까? 아니면 단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논쟁을 했습니까? 여러 가지 형태들의 삶이 있습니다. 발전적인 삶, 미래지향적인 삶, 건설적인 삶, 생산적인 삶. 뭐 이런 것들은 자기 시각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시각. 그럼 그 자기 시각은 어디서 와요? 많은 학습과 많은 사례들에서 와요. 소위 말하면 먼저 산 사람들이 써놓은 어떤 책, 글이나 사례들, 그리고 주위에서 보고 겪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소위 가치관이라는 걸 형성을 하는데, 주인정신, 내 것, 내 일, 나의 아들, 나의 부모, 이런 것처럼 생각을 함으로 해서 좀 삶의 그 현실에 내가 좀 더 진실된 참여 또는 열정적인 참여 또는 진중 어떤 스스로 부끄럽지 않는 또는 양심적인 어떤 그런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도식화되어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그거 누가 그랬어? 또는 어디에서 나온 말이야?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껏 설명해 놓으니까 그거 어디서 나왔어? 정말 맥 빠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상을 책을 통해서 본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시각이 없고 누가 어떤 조금 있어 보이는 말을 하면 그거는 어디에서 봤을 것이다 또는 누군가에게 들었을 것이다. 네가 내 친구이거나 또는 나랑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이 네가 그걸 생각해서 말하진 않았을 것이다 라는 강한 전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누가 그래? 누가 그래? 이렇게 나와요, 말이. 그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인지 몰라요. 왜? 다 그럴 것이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본인이 정작 그 사람을 모방하고 또는 그 사람을 넘어설 것이다라는 생각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읍소하는 것에 잘합니다. 읍소. 무엇에 자기보다 더 나은다고 생각하는 또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약간 한 수 접어주고 들어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뭘 설득하거나 논쟁하는 게 어려워요. 다 주인입니다, 주인. 다 그럴 수 있는 것이고, 그럴 것이고요. 무엇이 다 부처가 되고, 다 예수가 될 것이고, 다 누군가는 훌륭한 그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위와 아래라는 것들을 그런 식으로 설정해버리면 안 돼요. 그게 유교잖아요, 유교. 유교 문화. 위와 아래가 있고, 못한 놈과 잘한 놈이 있고, 받들여야 될 사람과 부리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버려. 그게 유교예요. 불교는 그런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말을 안 해요. 그런 걸 자체를 거론 안 해요.
불교 수행 내지는 마음 공부 또는 세상에 보이지 않는 이런 세계를 탐험하는 것, 미지의 세계, 이런 것들을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도식화된 것들에 대해서 의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도식화된 것들을 내 시각으로 다시 재해석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스스로 공부를 해야 돼, 공부. 글자 공부. 그러다 보면 어떤 자기가 꽂히는 곳이 있고 그렇게 해서 거기를 좀 더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기는데, 지금 이런 이야기들은 수행에 명상을 하면서 왜 진전이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동차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엔진이 중요하다고 누군가가 말했지, 실제로 엔진이 중요하지. 엔진 중요해요. 근데 엔진이 최고 중요한 그런 요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동차의 역할은 달리는 것이기 때문에. 엔진보다도 오히려 바퀴가 더 중요해요. 그리고 그걸 운전하는 사람들. 그러면 명상을 하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할까요? 무엇에 핵심을,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방금 말씀드린 도식화에서 벗어나야 돼요. 도식화된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나의 사유가 필요해. 나는 그러면 엄마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아빠는 뭐지? 아버지는 노릇이라는 건 뭐고, 아버지는 뭐야? 내가 회사 사장이고, 그러면 사장은 무엇이고, 사장 노릇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사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개념 정리가 다시 돼야 돼요. 그것들을 책상에 앉아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시간 나는 대로 이렇게 떨어져서 그런 것들을 늘 가지고 다니면서 사유해야 됩니다. 사유. 생각은, 사유라는 것은 금방 끝나는 게 아니에요. 쭉 그냥 가지고 가는 거예요. 삶이 무엇인가라고 우리는 던져놓고 계속 평생을 갖고 가잖아요. 아버지가 된 사람은 또 아버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화두를 가지고 쭉 가잖아요. 사회는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만큼 그런 각각의 단어는 개념이잖아요. 개념 하나하나, 이런 스탠드, 프린터, 컴퓨터가 뭐지? 우리는 그런 것들이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한번 제 말이 그냥 하는 소리인지 보세요. 자동차 뭐예요? 그러면 뭐 그냥 굉장히 빈곤한 답변을 하죠. 밥을 먹는다는 거. 살기 위해서 먹는 거죠.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식사라는 건 어떤 것인가? 이런 하나하나의 어떤 그 개념들이 사유를 통해서요, 굉장히 삶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정리돼 보이고, 자기가 보는 세계관이 명확해져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서 누군가 이야기하면 틀리고 맞고를 알며 논쟁하지 않아요. 알면 알수록 논쟁에서 벗어납니다. 왜? 논쟁은 의미가 없거든. 왜 논쟁이 의미가 없어요? 각각의 시각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하나의 시각을 가질 수 없어요. 우리는 이름만큼, 생김새만큼, 또는 존재의 개수만큼 다양한 시각을 가집니다. 그 시각은 절대 합쳐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고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잊지 마세요. 왜 고귀한가? 그거는 여러분 생각 또는 시각 또는 길상의 생각,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틀린 게 아니고 달라요. 왜? 서로 마주보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같은 걸 볼 수 있겠어요? 같은 걸 봐도 거기서는 손가락 이쪽을 보이지만 저는 반대편을 보잖아요. 다양성이 아니에요. 이건 다 각각의 그 존재감에 대해서 그냥 인정해야 돼. 그냥 아이는 아이로서 그냥 그거에 대해서 무조건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거, 그건 내 시각에서 보는 바로잡음이잖아요. 교육기관에서 하는 것은 물론 거기도 획일적인 것이지만 사회적으로서 우리를 교육시키는 건 당연해요. 그 과정에서 각각 다른 사람으로서 또 자라납니다. 근데 가족이라든가 또는 사회적 구성원에서 다 각각의 지금 위치들이 정해져 버렸잖아요. 근데 아버지라는 사람은 자꾸 아들한테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냐? 지금 한창 커오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계속 배워가고 있는 자녀들한테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냐? 라는 이런 식의 말은 정말 곤란하거든요. 누구는 어떻던데 저떻던데 지금 성장해야 돼. 성인이라고 하면 또 다른 문제지만은 한참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유치원에 애들을 보냈을 때 엄마들이 또는 아빠들이 뭘 봅니까?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서 기쁘게 달려와 가지고 내가 뭘 배웠다, 제주도가 어디 있는지 아느냐 하면서 자기만 아는 것처럼 설악산이 산이 몇 미터인지 아느냐, 이렇게 자녀들이 묻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걔네들은 그걸 처음 들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놀랍고 감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강하게 인식이 되고 그거를 자랑하고 싶어, 또는 인정받고 싶고 그걸 나누고 싶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그래서 부모님들께 가장 먼저 와서 그걸 크게 떠드는 거예요. 엄마는 모르지, 아빠는 모르지, 나는 이거 알아 하면서. 그래서 아이들이 초등학교로 가고 중학교로 가고 그러면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이 돼도 별로 체험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그런 정보들을 들어가지고 뭔가 이제 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 당사자들은. 그래서 사춘기가 오면 그 사춘기가 뭐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못하게 하는 거. 근데 세상은 그런 정보의 조합이 아니잖아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는데, 또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것들인데 걔네들은 그게 현실인 거예요. 그 정보가. 그래서 느낌이 없는, 그냥 오직 머리로서만 아는 그 아이들이 거기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을 때 그 사춘기 애들을 조금이라도 방해하거나 그걸 통제하려고 했을 때는 그 반발력은 엄청나요.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만큼 자신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아이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저 아이들은 나한테 무엇인가?
내가 아이들을 어떻게 왜 통제하려고 하고, 또는 왜 잘해주는가, 또는 아이들을 자꾸 책망하는가. 다 나의 반영이에요. 내 마음의 반영입니다. 그런 행동들은 네가 또는 아이들이 또는 타인이 누군가가 그랬기 때문에 내가 그러는 거야라지만, 그건 그렇지 않죠. 거울 효과라 하잖아요. 거울 현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도 상대방이 좀, 나 그거 알아요, 맞아 하면서 박수치고 같이 좋아해. 근데 대부분 어두운 것, 부정적인 것들은 더 강하게 반응하고 그런 것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 왜? 나도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통제했었거든. 근데 그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드러나는 것들이에요. 마음 공부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런 현상들을 시시콜콜하게 다 알아야 돼. 다. 정말 마음 공부라는 것은 공의 논리를 깨닫고 연기법을 이해하고, 연기법은 이해한다는 것, 정말 그런 건 시시콜콜한 것들을 알지 못하고는 그건 그냥 도식화되어 있는 그것을 못 벗어나요. 나의 시각, 내가 보니까 연기가 이렇더라. 누구를 쳐다보고 누구를 책망하기 전에 본인을 보세요. 남들은 다 필요 없다니까요.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사는지, 왜 내가 그 사람을 지금 그거에 대해서 문제 삼고 그걸 지적하고 이래야 되는지 저래야 되는지 말하고 있는 그 자신을 보세요. 왜 내가 이러지? 라고. 그 정말 웃기잖아요. 그 사람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내 눈에 걸릴 거예요. 내 눈에. 물론 회사의 관리자라면 그런 것들을 그냥 넘길 수는 없지만, 먼저 내가 왜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못마땅해 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지도할 때 전혀 다른 방법으로 지도가 갑니다. 친절해질 수밖에 없어요. 친절.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 문제만 보일 때는 친절함, 어떤 방식 또는 어떤 상대방에 대한 배려 같은 것이 없이 그냥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부딪힘이 크게 일어나고 둘 다 손해를 보는 거예요. 둘 다. 이익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를 통제하고 지도를 하는데 그 방식 때문에 문제가 돼요. 방식. 그 방식은 나의 어떤 댐댐이에서 나와요. 댐댐이. 내가 폭력적이다면 내 자신이 폭력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게 활성화되어 있다. 활성화. 있는 것은 어쨌든 괜찮지만 이게 활성화되어 있으면 늘 치고 나온다는 거거든. 수행은 자기를 보는 거예요. 시시콜콜한 것들, 지저분하고 더럽고 내가 늘 누군가를 지적질하고 했던 것들이 나한테 있는 것을 여실히 보는 것이고, 쪽팔려 하고 스스로 눈물 흘리고 반성해야 되는 그것들을 나에게서 발견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다 거칠이에요. 삼매에 든다고 다 거짓말이에요. 잠깐 들 수는 있지만 계속 못 들어요. 원리가 그래. 원리. 왜 그런 게 아니고 원리. 바른 삼매, 바른 삼매라 그래. 바른 삼매.
왜 그냥 삼매면 삼매지 바른 삼매라는 말을 붙일까요? 바른 깨달음. 깨달음이 그냥 깨달음인데 왜 바른이라는 말을 붙여? 이거는 그냥 멋있으라고 붙인 게 아니에요. 시시콜콜한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시각, 사물을 보는 관점, 이런 것들을 나의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의 관점. 왜냐하면 내가 사는 방식들이 다른 사람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만의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귀감이 돼요. 도식화되어 있는 것들은 다 알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에게 발전의 요소가 되지 못하고 또 누군가가 떠들어야 되고 또 누군가가 이야기한 걸 들으러 가야 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또는 책을 보면서 그 성공담을 듣고 하잖아요. 근데 왜 안 되냐고. 내 것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내 것화. 수행도 나만의 방식을 찾지 않으면요, 어려워요. 계속 말하자면 봉창 뚜둔 소리를 해요. 왜? 내 개념, 자기만의 어떤 주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책을 인용하면서 그걸 내 생각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알아야 돼요. 아, 나는 지금 책을 인용하면서 뭔가 논쟁을 하고 있구나. 또는 이걸 나의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있구나라고. 주인이 돼야 됩니다. 주인. 쉽지 않아요. 주인으로 사는 거. 무섭고, 불안하고. 그렇지만 늘 용기를 내서 독립해야 돼요, 독립. 무조건 뻗대는 그냥 막무가내 그런 거 아니고, 그러기 위해서 스스로 라고 하는, 그래서 개념 정리가 다시 필요하다고요. 재구성. 모든 본인이 알고 있었던 것들 전부 다 다시 재구성해야 돼요. 그 과정에서 나의 알미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분명해진다. 나는 이렇게 아는구나. 세상을 이렇게 보는구나 하고 하는 그 시각들이 분명해지기 시작해요. 노력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너무 힘쓰지 마시고 꾸준히, 꾸준히. 이거는 긴 여정입니다.